자, 안녕하세요. 서동호 여러분. 두 번째 동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금 1학년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간 학생들, 여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를 지금 시행하는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가 이제 연고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고등학교는 이제 선도학교이면서도 연고 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아는 학생들은 알고 저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 캐디라고 합니다. 캐디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학교로 유일하게 지정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뭐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고교 학점제는 이제 핵심 내용만 할게요, 여러분. 핵심 내용. 디테일한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핵심 내용만 할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를 왜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가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여러분들 이제 창의성 다 알잖아요, 그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죠? 창의성. 자,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은 이제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가지고 융합적인, 그죠? 창의성.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각적인 면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대학교가 지금 학점제로 돼 있잖아요, 그죠? 학점은행제로 돼 있죠. 몇 번 들어봤죠, 여러분? 학점은행제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면 지금 이제 출석을 해서 수업을 선택을 교양 과목과 전공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가 똑같은 제도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제를 고등학교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개척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탐색 능력, 설계 능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만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 그죠? 더불어 잘 살자. 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이죠. 뭔가를 참여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보자. 연대, 같이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보자 라는 의식을 우리가 연대의식이다, 참여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촛불 집회 알죠? 이 촛불 집회를 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이 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정치 제도나 잘못된 정치 구조를 하나씩 개선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었던 것이다. 그죠?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모든 학생이 진로 개척 역량 함량을 지원하는 교육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영상 1편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입학해서 1학기 때
5개 과목을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입시와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고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알아볼까요? 네.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떠먹여주는 그런 지식만 전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활동하고 늘 설계하고 늘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능력이죠. 진로 탐색 능력, 진로 설계 능력. 요것을 갖춰주는 제도가 바로 고교 학점제다. 자,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교수 학습 전문가로 변화된다. 누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정교육과정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내용인데요. 역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선생님이 짚어드리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공통기초소양 함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통과목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우리가 공통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 과목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국사까지는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는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융합적인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요. 자,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목 다양화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야 공통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야 되는 거지만 2, 3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스스로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요.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체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 구조를 볼까요? 자, 교과가 이렇게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자,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보통 교과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2,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과목인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를 주로 많이 배우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 교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전문 교과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서 나는 이런 학과와 관련된 이런 과목을 듣고 싶어 했을 때는 전문 교과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아까 쌤이 설명했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과군이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되어 있은 기초하고 탐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와 실험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시 이렇게 2, 3학년 때 가면 다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과목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교육과정 보통교과의 과목 편제입니다. 보통교과의 과목 편제. 그래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초 과목은 국영수, 한국사까지를 우리가 기초 과목. 탐구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그 다음에 실험까지를 우리가 탐구.
그 다음에 체육과 예술을 우리가 체육과 예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생활교양교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어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반 국어 중에서 이제 1학년 때는 국어를 배우시는데 2학년과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진로 선택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학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은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다. 여기까지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 이렇게 돼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여기를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업이라든지 희망하는 학과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일까요?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일까요? 네? 그렇죠. 똑똑하시네. 1학년 학생들 역시 똑똑합니다. 그죠? 예. 자, 일반 선택 과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 나중에 희망 학과와 관련돼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느냐 아니면 또 이 뒤에 나오는 전문 교과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전문 교과를 뭘 들었느냐 요걸 또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여기 남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보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자료 올려놓은 거를 디테일하게 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교양교과 같은 경우가 뭐 일반 선택 과목에는 철학, 논리, 심리, 교육, 종교,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진로와 직업 이렇게 교양교과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양교과가 재밌죠? 아니라고요? 미안합니다. 네. 뭐 재밌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생략하시고 2015만 볼게요. 자, 국어는 이렇게 10단위, 국영수가 10단위, 그래서 공통과목은 8단위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사 6단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탐구 과목이 사회하고 과학이 있는데 사회는 10단위, 과학 12단위. 자, 공통 과목은 8단위입니다. 탐구 실험이 2단위고요. 자, 그 다음에 체육 예술이 각각 10단위, 생활교양 교과가 각각 16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94단위를 배우셔야 되고 학교 자율 과정은 이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과목을 학교 자율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8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6단위 한국사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나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배워야 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가 학교 자율 과정이다. 86단위 학교 자율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제 1시간씩 하는 거죠. HR 시간, 봉사 시간, 동아리 시간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수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204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4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과목 유형별 이수 기본 단위와 증감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필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요건 선생님이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할 때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선택 과목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과목인데 특정한 교과 영역에 치우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점차 진로 희망이 구체화되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너무 갑자기 팍팍 바뀌면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계열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학사정관 그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평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계열성 있게, 위계성 있게, 학과, 희망학과와 관련이 있게 이렇게 쭉 나가야 된다. 자연계열 분야는 가급적 과학 네 분야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과학을 많이 배우면 좋은 학생들이 2학년에서는 이제 과학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사회교과 필수 이수단위는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워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3학년 가서 사회교과를 많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1학년은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2학년에서는 과학 1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을 선택해서 반드시 들어라. 과학 1이나 수학 1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선택해서 듣는 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성적 산출 방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뭐,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렇게 다 나오고요. 성취도가 A, B, C, D, E 5단계로 나오게 되죠. 수강자 수가 뭐, 1학년은 175명인가요? 수강자 수 나오고요. 등급이 몇 등급이냐? 요 등급수도 나오게 됩니다. 과학 탐구 실험 요거는 이제 3단계가 나오고요. 과학 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역시 같습니다.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는 A, B, C, D, E 5단계까지 나오고요. 수강자 수, 석차 등급.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교양 교과는 아닙니다. 교양 교과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체육 예술은 얘네들은 없고요.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는 안 나오고요. 체육과 예술은 5단, 3단계 A, B, C로만 나옵니다. A, B, C. 여러분 진로와 직업도 A, B, C로만 나오죠? 네. 아닙니다. 진로와 직업은 교양교과이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교양교과고는 뭐냐? 얘네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얘네들이 나오지 않는다. 자, 수강자 수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체육예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점수, 과목, 표준 편차 이렇게 다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을 하게 되고 역시 3단계로 나옵니다. 3단계 ABC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ABC로.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 2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양교과는 역시 제외됩니다. 교양교과 제외됩니다. 석차 등급 및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양교과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역시 5단계, 3단계가 아니라요. A, B, C, D, E, A, B, C 이게 아니라요. 그냥 패스, 이술 했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수강자 수 안 나오고요. 석차 등급 안 나옵니다. 자, 2022학년도 대입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교를 이제 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이 서울대학교는 뭐 우리 대한민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탐구 영역하고 생활교양 영역에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교과 중에서 3과목, 과학교과 중에서 3과목을 총 그럼 6과목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교과 중에서 2과목, 과학교과 중에서 4과목을 이렇게 총 6과목을 선택해서 듣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생활교양 교과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과학 2과목을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과목은 주로 일반 선택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요 2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전문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서울대학교 수능 위주 전형 교과의 수 가산점 반영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수학 같은 경우 일반 선택 4과목 아니면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아니면 과학 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2, 진로 선택 2 사회에서는 일반이나 진로 선택 3과목 이렇게 하고
유형 2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